어딜 가든 노인이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노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카페를 가던 밥집을 가던 당근 거래를 하던 대부분들은 노인들이 나온다. 정말 이 시대가 전부 노인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느 날은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보이나 세본 적도 있다.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 구경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대부분이 노인이다. 정말 인구가 이와 같은 절벽의 시대가 왔나 보다. 노인들만 많아지는 세상이 됐다. 마트에서 시식을 권하는 상인이 있으셨는데 우리에게 젊은이들도 와서 좀 드세요 라는 말을 하였다. 우리도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었는데 젊은이라니? 기분 좋으면서도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60살이면 노인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 삶 속에서 만나는 60살들은 너무나 젊고 예쁜 언니들이고 오빠들인 것 같다. 심지어 70세도 탱탱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대단한 분들도 너무나 많다. 어린이 대공원에 갔을 때 시니어 모델들이 하는 시니어 모델 쇼를 봤다. 시니어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군살 없는 몸매로 당당하게 워킹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전부 다 소리를 지르며 멋지다라고 탄성을 질렀다. 요즘 시대의 대세는 60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삶 속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일본처럼 어디서든 서빙하고 일하는 많은 노인들을 삶 속에서 봤으면 좋겠다. 속마음을 나눌 사람 있으세요? 병원에 검진하러 가야 해서 나의 배우자가 같이 가주었다. 그도 오후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는데도 눈이 빨개지도록 피곤해 보였는데도 따라와준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던 나는 그가 차를 고쳐야 된다고 해서 같이 정비소로 가주었다. 그도 나와 병원에 가주었기 때문에 나도 정비소를 같이 가준 것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나는 거기서 별로 재밌지 않은 TV를 보며 몇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평상시에 그는 혼자 가서 엔진오일을 갈러 가곤 했었는데 오늘은 그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 주었기 때문에 나도 고마운 마음 때문에 따라 나갔다. 가서 나는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때웠다. 그러면서 그가 병원에서 보내주었던 시간들을 생각했다. 그도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리고 나도 무료한 시간을 그와 같이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배우자는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생활,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스토리가 없다. 나는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결국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카페 글을 읽다가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람들의 글을 읽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공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허전함, 그리고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은 내 안에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는 늘 배우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남의 편, 큰아들, 이와 같은 말로 배우자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배우자보다 더 강력한 친구, 동반자, 동행자는 없다. 혼밥, 혼영, 혼여, 혼술 하는 시대 괜찮은 걸까? 나는 우연히 거의 70대가 된 연예인이 데이트를 하는 그런 예능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두 번의 안타까운 일에 휘말리며 세월을 낭비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가 한 말에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이 먹고 식사하는 그 시간도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꽃이 피어오르고 많은 것들이 추억으로 남는데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먹을 때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혼자서 보내는 삼시세끼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었다. 또 우연히 알게 된 한 인생이 있는데 총각인데도 탈북자들을 7명 정도 키우는 그런 삶을 사는 남자 이야기였다. 나이도 이제 중년을 넘어 그 아이들은 이미 청년이 되어 자립하여서 일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했는데 그의 주변은 북적북적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삼촌을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사람은 결혼은 안 했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을 자녀로 갖고 있었고
그의 노년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어서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짊어질 짐도 없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아프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그때 그가 일생 동안 밀어놨던 가치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과연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같이 걸을래요? 뉴스를 보았다. 한 아내와 남편이 있었는데 아마도 시민권을 따기 위해 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만 아내가 죽어버렸다.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깊이 알아보진 않았지만 헤드라인의 글자만 보고도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구나. 이와 같이 누구와 동행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예쁜 여자가 2명 있었다. 한 여자는 전성기 때 결혼을 하여 자신의 모든 경력을 버린 경우였다. 하지만 그녀의 중년의 삶이 매우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걸 느꼈다. 그렇지만 다른 여자는 자신의 전성기를 충분히 보내고 결혼했음에도 잘못 선택을 하여 여러 가지 소송 등에 휘말리는 좋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 희비를 달리고 있는 2여성의 삶을 보면서 인생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누구와 동행하는지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다. 사람과의 동행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영원의 동행을 하시는 존재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질병과 관계의 단절,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멘탈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본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는 신앙이라고 믿는다. 신앙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